지난번에 이제 아까 전에 움직이는 도르래 하다가 멈췄으니까 계속 할게요. 움직이는 도르래는 결론적으로 나누어지는 줄의 수에 따라서 힘이 분배되고 힘이 작아지면 그만큼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제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어떤 곳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물체는 움직이는 도르래에 매달려 있고 끈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시 움직이는 도르래가 하나 있고 끈이 이렇게 걸려 있고 사람은 요 끈을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100N인 물체가 이 도르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 도르래가 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두 줄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줄로 나눠서 서로 100N을 당겨줘야 돼요. 두 줄로 나눠서 공평하게 이쪽에 50N, 이쪽 줄로도 50N이 되겠죠. 50N은 이게 당기는 효과하고 똑같으니까 이쪽 줄은 50N 하나만 두 개로 나누니까 25N, 이쪽 줄도 25N. 그 다음에 이쪽 줄로 사람이 당기니까 요 25N 구한 것이 사람의 힘이 되죠. 물체가 1m 올라갔다가 하면 100N 곱하기 1m 하면 100줄의 일을 하는 거고, 일의 원리는 도구가 이렇게 직접 하는 일이나 사람이 당겨서 하는 일이나 같은 100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0줄이 나오려면 2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줄이 나올까요? 4m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관찰해보면 100N이 25N을 작아진 것은 4분의 1로 작아졌고 1m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4m 당기는 이동거리는 4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은 100N으로 100N으로 1m 움직이는 거나 25N으로 4m 움직이는 거나 관찰해보면 4분의 1로 된 거고 4배 된 거죠. 그럼 요거 4분의 1과 4를 곱하면 1이라는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1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빗면은 사실은 가정이 필요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가정을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되게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동그랗게 바퀴가 달려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는 10,000N이에요. 10,000N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턱이 있는 곳에서 1m 올라가고 싶으면 이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려면 분명히 들어야 돼요. 10,000N이라는 물체를 1m 올리려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10,000N 곱하기 1m 해서 10,000줄의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10,000N이 필요해요. 무척 큰 힘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빗면으로 놓고 이 길이를 10m로 해놓고 굴리는 거예요. 천천히 옆으로. 그러면 그림을 대강 그려보면 이렇게 밀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미는 것도 힘이 필요할 거예요. 이동거리가 10m고 어느 정도 힘으로 10,000줄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10m 이동을 시켜서 10,000줄을 할 거예요. 1m 이동시켜서 10,000줄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000N의 힘이 필요했는데 10m를 이동시키고 10,000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N의 힘이 필요하냐면 1,000N의 힘이 필요해요. 1,000N. 비교해 봅시다. 10,000N의 힘을 가할 것이냐 1,000N의 힘을 가할 것이냐 두 힘을 비교해 보면 이 경우가 10분의 1로 작은 힘이죠. 대신 이동거리가 10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빗면을 하나 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빗면을 썼다고 하고, 빗면을 하면 이동거리가 늘어난 것만큼 힘이 줄어들어요.
이동거리가 늘어난 것만큼 힘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공식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직접 들어 올리는 일과 빗면 사용의 일은 같아요. 이 같은 것이 바로 일의 원리죠. 직접 들어 올리려면 물체의 무게에다가 올리는 높이를 곱해야 되고요. 빗면을 사용하는 일은 미는 힘에다가 빗면 길이를 곱할 거예요. 아까 전 예에선 물체의 무게가 1000N이었고요. 들어올리는 높이는 1m였어요. 미는 힘은 1000N이었고요. 빗면의 길이는 10m였어요. 그러면 힘을 비교해보면 10분의 1로 힘이 작아졌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10배 이동거리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은 작은 힘으로 많이 밀어서 큰 힘으로 조금 올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빗면의 원리예요. 그러면 서로 10분의 1 곱하기 10은 답이 1이죠. 1의 양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빗면이에요. 그러면 빗면까지는 지금 지뢰, 움직이는 도로의 빗면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도구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도구 말고 축바퀴라는 것도 있어요. 축바퀴는 이동거리를 조정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길면 이동거리가 커지고 반지름이 짧으면 이동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작아지면 큰 힘이 필요하고 이동거리가 커지면 작은 힘이 필요하다는 게 축바퀴의 원리예요. 빗면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빗면에 얘는 상당히 많은데 나사못이 있다는 건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나사못은 못을 직접 박는 것보다 회전시켜서 박기 때문에 이거는 큰 힘의 짧은 길이죠. 이건 빗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각도가 있게 내려가는 거 혹은 각도가 있게 올라가는 것이 빗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휘어지는 거니까 짧은 길이가 아니죠. 이거 선을 다 풀어 헤치면 되게 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긴 길이가 되고, 대신 나사못을 돌리는 것은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작은 힘이 필요하죠. 어찌 됐든 나사못이 들어가나 그냥 못이 들어가나 똑같이 못을 박는 건 똑같은 효과니까 일의 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못도 빗면을 사용하는 한 가지 예예요. 스탑.